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서 사무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주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스토랑 주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슬픔의 삼각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권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작 슬픔의 삼각형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 작품을 얘기하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 지난 작품이 더 스퀘어라고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어요. 6년 전에 받은 거죠. 네, 5년 만에. 5년 5년 만에 새로운 작품에서 또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감독. 한 번도 감독이고. 힘든데. 그럼요. 한 번도 힘든데 두 번 받은 감독님이 역대 9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3번 받은 감독님도 계세요? 계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영화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응? 너무 맞아요. 재밌다. 그 따끈따끈하게 1시간 전에 보고 오신 분들 저 진짜 생생합니다, 지금. 1시간 전에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또 우리 예은 배우한테는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줬더니 스탑 네. 하더라고요. 스포, 거기까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감독님이 이거는 왜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왜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최근 이제 작품들 제가 이제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제 리스트 중에 막 딱히 막 이렇게 마음 땡기는 게 가는 없으셨어요? 게 별로 없었는데 또 뭐 마침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고 해서 이 영화를 꼭 한번 해보자. 칸 영화제 상을 받아서 꼭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이 그러니까 보셨을 때? 제가 보면서 최근 작품을 우선 보다가 칸 영화제 작품상도 받고 해서 이제 보게 됐죠. 그리고 왜냐면 이 영화가 국내는 개봉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개봉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볼 수도 없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아직 몇몇 작품.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보고 오신 분. 방금 전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틀이 미국판 기생충이다.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타이틀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뭐 딱 이제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그 우리나라 기생충이 헐. 네, 뭐 높다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뭐 우리 기생충도 너무 이제 훌륭한 작품이고 그죠. 이 작품도 이제 정말 보면은 야 정말 미국판 기생충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 정도이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얘기 들었는데 이 작품은 자기가 어른들을 위한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딱 느낌이 오죠. 그쵸.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느낌이 오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섹션 2 정도에 보여주는데 정신 나간 세상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왜 그런 혼돈의 막 그 작은 세상이잖아요. 그 요트 위에서 혼돈의 세상인데 그 정신 나간 그런 세계를, 사회를, 세상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 감독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현 시점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 녹이고 싶었었나 봐요. 약간 축소판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해서 뭐 코믹 부분도 있고, 근데 특히 이제 블랙 코미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일종의 판타스틱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공포물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스릴러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장르의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상 총평을 얘기하자면 이 작품의 뭐 젠더 문제라든가 뭐 권력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인종의 문제까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잘 녹여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작품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얘기를 끌어나가기 편하게 이게 세 파트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칼과 야야의 이제 특히 그런 얘기와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크루즈. 크루즈 요트에서의 이야기,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그 휴양지에서 벌어진 그 휴양지지 원래는. 그 휴양지인가? 파트가 있으니까 일단 네. 뭐 우리 파트별로 뭐 간단히 총평 한 마디씩 하고 파트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따끈따끈한 1시간 전 진짜 따뜻하네요. 민찬 배우. 거의 지금 뭐 몽롱함과 같이 섞여 있어서 전 도입이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러프하게 시작하는데 확 집중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조금만 루즈하거나 그게 텐션이 없으면 사실 잤을 텐데. 졸릴 상황이었는데 네. 의외로 거기서는 구강 액션밖에 없는데도
되게 집중됐어요. 그 사회 보시는 분이 한몫했죠. 아, 그것도 파트 있어요. 원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의 그 갈등, 연인 그것도 사실 이게 저도 이게 서양 동양 이거 잘 모르니까 모르긴 했는데 저 사람들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보던 대화랑 똑같은 내용 하고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게 요즘 화두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 전반적으로는 진짜 왜 그 아까 그 해외판 기생충 혹은 계급 우화 이런 얘기 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크게 또 어떻게 보면 무겁지 않게 풀어가지고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은 배우. 구독! 우선 두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하고, 사실 1부는 둘의 얘기잖아요. 뒤에 가서는 사실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가는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 둘의 갈등을 되게 코미디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래서 유쾌한 스타트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석. 우리가 뭐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뭐 제가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서양 문화랑 동양 문화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 아, 저 나라는 저렇게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게 있는데 너무 우리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맞아. 다 똑같고 너무 공감이 가서 아, 이제는 동서양이 그냥 하나로 같은 의식을 갖고 같은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동서양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럴 수 우리는 있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가 서양의 어떤 그런 어쨌든 그런 문화라든가 잘 몰랐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그러니까 SNS의 지금은 힘인가요? 예를 들면 혜성 배우가 받아들인 게 그럴 수 해외 있네요. 문화나 이런 게 사실 이거 하나면 다 그치, 우리가 알 수 있고 맞아. 하니까 뭐 약간 쟤네랑 우리랑 같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알게 된 거죠.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야, 쟤네들도 저러구나 우리도 그러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럼 우리가 파트 1을 좀 다시 얘기해 보면 칼 얘기 다시 하세요.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제 재밌게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시작하는데 뭐 공감 100%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칼과 야야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이미 계급 갈등 그죠. 완전 일종의 계급 갈등. 그죠. 그쵸. 심지어 일종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갑을 관계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상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미 뭐 사실 감독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거기서 뭐 파트 1부터 맞아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우리 예은 배우가 좀 설명해 줄래요? 칼과 야야. 칼과 야야. 네. 일단 둘 다 모델이죠. 그 파트 1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그 레스토랑 씬이 아무래도 압권이었죠. 네, 아니 근데 본인이 파트 낸다고 1은 해놓고. 다 재밌었어. 다 재밌었어. 아니 그건 맞아요. 그 MC가 남자 모델들한테 인터뷰하는 장면도 재밌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셀럽들 자리 옮기는 거, 난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 봤었었거든. 그 패션쇼 맞아. 구경하러 가서 이렇게 싹 자리 옮기게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모델과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델 친구들, 그리고 제 와이프도 제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세계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이미 뭐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너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치. 저 맞아. 뒤로 가라.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야야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도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신선해 여기잖아요. 설마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사랑해. 갑자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가지고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 사람 조정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약간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재수 없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또 인정하고 나아가는 느낌의 캐릭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미 설정 자체가 야야는 말 그대로 그냥 와. 최고의 모델. 탑 모델이고. 그리고 뭐 칼은 그냥 어디든 계속 오디션만 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고 하니까 야, 그래도 그 향수 메인 모델 했을 정도면 나름 좀
섭외를 받았을 근데 모델인 그 것 장면도 같은데. 웃겼어요. 너무 다른 거야. 몇 년 전이냐고? 그거에 몇 보면서- 년 전이에요, 이거? 3년 전. 근데 너무 다른 게 너무 웃겼어요. 네. 밑에 근데 나는 사람이랑. 같아 보이던데. 나도 좀 진짜요? 같아 보였어. 근데 근데 주니까 그런 거지. 그걸 보면 우리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오디션 감독님 미팅하러 갔을 네, 때 맞아요. 프로필이랑 너무 달라.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찍은 그럼 너무 뽀샵 처리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있거든. 이제 되게 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작가님이랑 미팅을 했어. 네. 작가님이 난 얘를 부른 거지 건미 씨를 부른 게 아닌데 오 마이 얘 갓. 데리고 오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어. 난 얘 보고 뭐야. 싶어. 얘 데리고 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오디션장에서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없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맞죠. 거의 네. 뭐 사실상 이제 그런 건 인격이고 뭐고 뭐 존중이고 뭐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들. 하늘 토한다, 하늘 쳐. 자 우리 예은. 네. 자 아유, 칼과 야야. 결국에. 아예 감정이입이 돼서 재밌었던 거구나 이 영화가. 결국에 저희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 할 때 항상 빛이 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 가대요. 막 힘나는 것 같고. 잠 좀 깨셨나요? 저 그것 때문에 깼어요. 자 그 우리 레스토랑 씬 좀 설명해주면서 얘기 좀 해줄래요? 아, 네. 레스토랑 씬이 이제 원래 야야가 밥을 사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밥을 낼 때가 되니까 이거 딴청해. 밥값을? 네, 밥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되게 대놓고가 아니라 되게 묘한 타이밍에 약간 맞아. 이렇게 살짝 이미 이 야야는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네, 뷰지를 살짝 당겼는데 고마워 이렇게 먼저 해버리니까 맞아. 고마워라고 하면 사실 낸다는 상대방이 그치. 내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니까. 거기서 남자 자기야, 입장에서 응. 네가 계산하기로 했잖아 하면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 자세도 약간 돌려 앉아서 이미 난내 생각 없어. 딴짓하고 있었어요. 완전 이미. 달리. 난 내 생각이 없었다 이 자세로. 진짜. 그 장면이 웃겼던 게 그 텐션과 타이밍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카메라에 나오는 그 두 일상생활. 인물이 너무 정말 너무 생활감이었어. 네, 맞아요. 근데 남자 완전 울거락불거락 하고 있고 그쵸. 근데 그 남자가 말하는 그 화법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화법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잖아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막 그 그래서 말할 그건 때 아니래 또 말 끝에 그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예, 막 그게 이해돼. 나는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그 남자가 이게 돈 얘기로만 확 가버리면 나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니까 이해되죠. 나는 그런 인간은 맞아요. 아니기를 바라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약속을 맞아요. 어긴 거 너의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돈이 또 빠질 수는 없으니까 돈 얘기가 근데 저는 이거는 방식의 차이지만 그 사회 초년생 때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라기보단 그 대한민국에서는 좀 남자들 일장일단이 있죠. 남자들이 좀 평균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치. 좀 사회 진입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제하다가 군대를 갔다 다시 만났을 때 그치. 조금 늦게 되면은 이제 데이트하다가도 그 괜히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좀 부족해요. 좀 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경제를 맞추기에는 이 사람이 좀 출발이 빠르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저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막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잠깐 화장실에 오던 친구도 봤었고 저도 막 데이트 비용 이거 얼마 나올까 전전긍긍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방식은 저렇게 그 사람 좀 셌지만 그 마음은 좀 이해해요. 어떻게 이거를 이 사람한테 막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또 돈이 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공감은 좀 있어요. 저는 알림 설정까지 어려워.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같은 또래가 아니고 남자가 맞아요. 나이가 있고 직업을 갖고 어린 그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쉽지 않아.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말씀 잘하셨어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여자분들이 먼저 사회 진출해서 그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았을 때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더 좋은 데서 밥 사주는데 더 좋은 선물을 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은 더 능력이 있거나 더 나이가 있겠죠. 그럼 같은 나이를 만나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좀 각성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보통 사회초년생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네. 약점 잡아서 그러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 남자 보면서 거기서 극 중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서양 사람인지 아니면 요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딱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일종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놀랐어요. 카타르시스가 이게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감했나요? 과감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과감한 것 같지 아니, 왜냐면 않고 우리나라 애들 너무 옛날에 아예 존중하지만- 말도 못했어. 그런 뭐 이렇게 뉘앙스도 못 보는 나는 애들이 사실 많았어요. 얘기 꺼내고 나서 나 진짜 돌 맞는 게 아닌데 싶긴 해.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옛날에는 지금 좀 아니지만 쾌남인 척하고
그치. 속으로 끙끙대는 맞아. 게 많았지. 그런 이 정도도 말을 제 못했다고요.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현실이라는 많아. 거지. 예, 현실. 이 정도도 말을 못했어. 이 정도도 쿨한 건 아니지만 말도 되게 시원스럽게 산척하고 집에서 막 잔고 이제 맞아. 걱정하고 그랬단 말이야. 다음 날은 걸어가고. 편의점 알바하고 네.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랬죠. 알바하면서 그 다 돈 모아가지고 그 내 친구의 남자친구 맞아. 뭐 친구는 뭐 명품백 선물 받았다 그러면 그거 돈 다 털어 전 재산 털어가지고 맞아요. 선물해주고 저도 택시까지 태워보내고 빚지고. 집에 걸어갔던 적 맞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빚만 남고 나 그 여기 애들 많이 괜찮아. 봤어. 이러면 너 어리석은 짓을 혹시 어릴 그런 때. 여성분 중에 한 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수 사람 있죠. 이용 잘하지. 양쪽에서 아니 왜 우리 예은이한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스윗한 척 하실 거예요. 와 혼자 살아남으시려고 놀리잖아. 네, 좀 선배님하고 같이 우리 동맹 매체에게 나와봐 좀. 오늘 좀 가야 됐는데요. 네, 파트 1부터 사실 옛날 생각났어. 이건 현실이니까 우리가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뭐 다 지금 뭐 경험도 얘기하고 생각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정말 리얼이잖아. 여기에 그치. 2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정말 공감가게 현실이고. 표현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미 경제적으로 계급이 나눠지고 뭐 그 예를 들면 칼이 야야를 사랑하는 둘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동등할 텐데 이제 거기서 경제적인 크기가 달라버리니까 정말 뭐 내가 보기엔 굉장히 쭈뼛쭈뼛 힘들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이미 뭐 칼도 자존심을 누르고 나름 이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터진 거지. 그거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칼이 많이 계산을 했는데 그 야야가 이번엔 내가 오늘 좋은 데서 한번 계산할게 이러고 갔는데 또 아닌 척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 하죠, 맞아. 내가 어젠가 뭐 그제 계산한다고 했었잖아. 이 그러니까. 말을. 근데 나는 그거를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정말 계산하라고만 그 말 꺼낸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떤 애티튜드나 뉘앙스 때문에 사람은 하나 때문에 서운하고 그치. 좋고 막 이런 건데 그냥 그 애티튜드 전반에 대한 느낌인데 이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정말 돈내 이런 걸로 들릴까봐 그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긴 되게 쪼잔해 했어요. 보여가지고 그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어렵지.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웠어요. 칼에 칼이. 진짜 느껴지니까 맞아. 근데 아까 저기도 다 똑같구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맞아. 보통 인식이 한국에는 요즘도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있었잖아요, 솔직히. 데이트병 이런 게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아까 그랬지 우리 빚졌던 동생 친구들 많았다고. 최소 20년 전에. 7대 3이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논쟁도 있었고. 약간 비율로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근데 가면서 점점 약간 더치페이식으로 뭐 맞아. 반반 낸다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우리 인식에는 외국에는 그래도 이미 약간 예전부터 뭐 남녀 약간 반반 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서 근데 저기도 결국엔 똑같구나. 근데 맞아. 같은 이제 맞아. 이성 간의 아까도 제가 말했던 전제의 조건은 나이가 같은 조건이었을 때 여성분들이 더치페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좀 없어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 있는데 그게 있어. 역으로, 맞아, 그런 나는 게. 오늘 얻어먹어도 돼라는 마인드로 오면 그냥 별로 안 만나고 사람 싶어요.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없는데도 막 털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갔다가도 카운트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친구도 있었어요. 누구 남자 자연스럽게 여자 여자분이.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까 그 사람마다 좀 약한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본다거나 한 발자국 그런 게 이제 뭔가 확인하는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눈빛이 안 살아났는데? 열받는데 어디냐 잘 지내니? 네, 그래서 그런 게 방식의 차이인데 진짜 초반에 언급했지만 동서양의 경계가 없는 듯한 난 근데 진짜 이게 영어만 한 거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은 CCTV 달아놓고 관찰 무슨 예능 같은 거 보는 것 같았어요 둘이. 근데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이 그래, 그치. 많이 내는 게 가장 그럼. 좋은 것 같아. 남녀 100% 떠나서. 동감. 맞아요. 그래서 야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적 있어요 없어요? 돈못 벌 땐 있어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하면 나도 솔직히. 너무 찌질이 보일 수도 있어. 아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제가 거의 돈을- 감상정님이었어 지금 그거 재고 싶다 수준이었어. 제가 돈을 오, 수입이 예. 있을 때는 많이 그래도 사는 편인데 없으면은 철저히 그리고 근데 만약에 맞아. 많이 버는 분이 낼 때도 그 받는 사람의 애티튜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없는데 그렇게 또 돈 많다고 당연히 네가 사야지라는 방식으로 또 얻어먹는 사람이 하면 그 많이 버는 사람도 좀 싫을 때가 있어요. 난 지금 이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은 여자친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연애 때는 와이프가 저보다 월등히 많이 벌어서
밥 먹고 계산하면 저한테 카드를 줬었어요. 자기 카드. 그래서 나 여자친구 다 그랬어요. 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네가 맞아요, 계산하라고. 사람도 봤을 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교제했던 교제 단계까지 안 간 사람 말고 교제했던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야. 너무 멋있고 항상 제가 존경하고 싶었고 교제하면서도 어떤 여자친구 이상의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왜 진짜. 헤어졌어요?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아니 훈훈하게 우리 PD님이 웃는다. PD님이 웃어. 아, 슬프다. 비님 저 잘했어요? 데 재밌게. 갑자기 슬프네. 그 모르겠네 왜 그랬지. 저 죄송합니다. 자, 좋았던 사람이긴 결론은 했어. 아름다운 맞아요. 여성들도 많다. 그럼요. 좋은 저는 것도 그게 많고, 느껴졌어요. 저희 좋은 남자들. 어머님이랑 제 여동생도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항상 생각보다 좋은 여성이 많은데 아이고, 오늘따라 덥네. 아닌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우리 딸한테 얻어 먹지 마. 나중에 그렇게 너무 가르치는 것 멋있다. 같아. 다 같이 사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많이 벌거나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넉넉히 누가 내든 이렇게 내는 게 서로 좋고 그다음에 내주면. 또 마찬가지로 뭐 상대도 또 가능할 때 또는 뭐 그 네. 이상 해줄 그렇죠. 수 있을 때 또 해줄 수 맞아, 있고 이게 맞습니다. 난데 그걸 이어가서 어쨌든 적나라하게 정말 그 포인트를 그러네요.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막 열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파토는 맞아.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파트너는 소소한데 너무 오히려 되게 지금 미세한 사람의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야가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풀어지는 그 연인간이 살짝 너무 좋았어. 논쟁이 있으면 근데 격하게 싸우잖아. 남자의 사이코처럼 미친 뭐 살인할 것처럼 소리 엘리베이터에 지르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 넣었죠. 어. 돈 넣고. 근데 이거 그렇게 그거에 대한 거 격하게 아니라고 싸우는데 몇 마디 말로 싹 풀어져가지고 아 그게 그 너무 모습도. 신선하고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쿨하고 그럼 막. 그걸 네.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약간 삐뚤게 한번 보면 정신병자였죠 남자는. 아니 살짝 삐뚤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뭐 보편적인 평 같은데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삐뚤게 한번 보면 칼이 생각을 했어. 내가 여기서 숙이지 않으면 야야가 나 찰 것 같아. 그 또는 택시 기사 아저씨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또는 하라고. 뭐 아무튼 맞아요. 또 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을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 정도로 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는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침대에서 되물을 때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물어보던데 속옷 하나 입고 그때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치. 역시 그렇지. 막 맞아. 계속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 보면 이미 아 근데 나 그때는 얘 너무 집착. 근데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 맞죠? 좀 이왕에 이 정도면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나 싶었어. 아니 왜냐면 여성이 또 그렇게 와서 또 쿨하게 얘기할 정도면 그치. 이미 많은 걸 결심하고 왔을 텐데 거기다 대고도 또 너무 들어가니까 저도 좀 맞아. 그렇더라고. 짚고 넘어가야 돼. 안 짚고 짜증나는 넘어가 되는 스타일이네. 상황인데. 찌질의 끝판왕. 진짜 너무 매력 있어. 편안하더라 진짜. 이제 찌질남으로 우리 소개시켜 주는 찌질남. 걸로. 근데 그 외모가 좀 받쳐줘서 찌질한 게 또 맞아요. 사는 맞아요. 것도 있지. 자 외모가 안 받쳐줬는데 찌질하다. 그럼 뭐예요? 그냥 찌질함. 매력 있게 찌질하고. 한 발자국 뒤로? 그러면 남자 조건의 첫 번째 순위는 외모네요. 무시할 수 없죠. 이게 솔직한 거지. 1위까지는 뭐. 아니지만, 본인 1위까지는 취향은 있는 아니지만.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에 이 칼과 야야의 뭐 아무튼 재미난 파트가 있었고 웃음도 주고 화해하고 바로 이 투죠. 생각할 점도 주고 해서 뭐 거기서 봤듯이 이제 야야가 어쨌든 탑 모델이고 대단한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야. 그래서 이 야야 덕분에 또 칼이 아주 최고급 요트에 협찬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그 정말 갈 수가 없는 데잖아요. 거기 뭐 보면 세계적인 거부들, 러시아 거부, 뭐 독일 거부, 전 세계에 정말 돈이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만 오는 요트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자, 이 파트 2부터 정말 조금 전에 파트 1의 정말 작은 부분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정말 적나라하게, 그죠?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계층인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여기에 나눠져 있는 글쎄요 크게 보면 두 부류 뭐 배 요트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부자들 VIP들 막 뭐 이렇게 그리고 누구지만- 직원들도 거기 나뉘죠. 나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피라미드인데 어. 자 손님 부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무원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청소부나 청소부. 뭐 아무튼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하는 서비스 아래 또 사람들 이렇게 막 아. 진짜 삼각형이 딱 그려지는데
이 요트에서는 이제 일부의 그 잔잔한 재미와 뭐 웃음거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 더 큰 웃음도 나오긴 하지만 약간 굉장히 풍자가 좀 세게 들어가잖아요. 맞아,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네. 그 파트 2에서 혹시 분노했던 점이 있어요? 우리 혜성 배우 분노의 대마왕? 제 분노를 많이 하나? 내가 되게 묘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많았던 것 같은데 2부에서. 2부에서. 2부에서 좋아요. 나 거기 뭐예요? 그 어느 아주머니가 수영하라고 직원 그 승무원한테 난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그뭐 미끄럼틀 타고 뭐 아주 그거. 그냥 대단한 아. 장면이었죠. 근데 걔는 일을 그 승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옷 입고 바로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가 정말 기분 나쁜데 모든 직원들을 다 그쵸 수영하게 우리 남편이 살 거라고 하면서 배를 아, 저 문어 삼다가 올라가죠. 어떤 그 주방장 그러니까 문어 그 삼다가. 승무원이 계속 이제 안 된다고. yes, no, yes, no를 막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내라는 왜냐면 거야, 아니오라는 거야. 약간 그렇게. 그렇지. 네 했다가 아유 제가 근무 중이라서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제가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노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yes 결국은 이제 yes가 되는데 진짜 그런 장면이 정말 결정적으로 그냥 계급을 보여주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부분에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화가 났던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 우통을 벗고 일하신 분 네. 승무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뭐 수리하러 오신 분. 네. 근데 그분이 나도 만약에 남자 칼이었으면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눈빛을 하면서 그 벗으면서 안 되잖아.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근데 또 그 칼이 그걸 따지고 나니까 정말로 그냥 잘렸잖아요. 그것도 잘렸죠. 되게 참 안 됐으면서도 칼이 왜 저렇게 쟤는 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양쪽 양방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요구하러 오는 그 장면도 찌질해 보였어. 맞죠? 조심스럽게 상반이 벗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면서 그냥 그걸 굳이 뭐 얘기를 해. 그렇긴 했어요. 맞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영화 다 보고 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산 거지 나도. 그거 보고 약간 그럼 나쁘지 않아. 운이 좋았어. 그리고 좀 있어 또. 그 무기 장사하시는 분이 수리탄 파시는 분. 수류탄 파시는 분이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한테 질문하는데 그냥 몇 번 질문했는데 말이 좀 어눌하게 했어. 그 표현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본 질문에 왜 대답 안 하냐는 식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제 다 소위 말해서 뭐 부자 말 그대로 부자에 있는 뭐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세상은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편적인 세상은 평등하고 부에 상관없이 인간은 동등하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실상은 우리 세상 자체도 그쵸. 이 사회 자체도 그 정말 그거에 정말 극단적으로 축소해서 보여준 것 같아서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서글펐어요. 많아. 선장이 막 혼자 독단적으로 뭐 마이크 잡고 사람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똥장사라고 해 뭐지? 그 아저씨도 술 취해가지고 그 선상 안에서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랬었고. 근데 그게 정말로 실사판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본능적으로 되게 아무리 진귀한 음식도 토로 나오면 다 더럽잖아요. 결국 그들이 먹는 음식도 바로 뱉는 순간 피하고 싶은 정도로 더러운 거 보니까 부질없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근데 통쾌했던 거 있어요. 제가 보다가 진짜 통쾌했던 게 토하는 거는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아저씨 힘들어가지고 계단 앉아있는데 똥국물 퍼져가지고 똥국물 범벅 됐을 때 엄청 웃겼어. 되게 기생충 같긴 했어요. 그거 보고 좀 느낌. 그 똑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네, 기생충에서도 왜 그 반지하 방에서 똥물 그 위에 맞아요. 웅크리고 있는데 막 변기에서 막 맞아요. 똥물 나오고 역류하는 거.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똥물이 여기는 완전 배를 덮어버리죠 사실상. 근데 나 진짜 감독님 궁금한 게 토하는 장면이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지? 우리 전에 그 봤던 영화 뭐지? 우리 거기서도 여자 배우가 바빌론. 그토 막 하는 거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곧 앞으로 다룰
영화에서도 그렇죠. 한국 우리 영화에서도 다음 주에 할 영화에 다음 주에 할 나와요. 영화에서도 아 진짜요? 아, 사람들이 그럼요. 막 나오잖아요. 나와요. 아 그래? 토하는 장면이 많이 봤죠. 근데 저는 그거 촬영하는 거 보는데 그 호수로 잘 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G로 지우더라고 호수. 맞아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난 그래서 되게 통쾌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그 권력으로 막 남용하고 나서 왜다 토하는 거. 맞아, 소감을 지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배 위에서 난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막 배가 이제 기울잖아요. 사람들이 반듯하게 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어짐이 이미 약간 이 감독이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자기의 균형을 잡을 수 없으니까 카메라 웍 자체도 이미 기울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걸을 때도 이렇게 걷고 이미 기울어진 정말 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이 앵글 자체에서 저는 딱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또 인서트도 병 계속 굴러다니고 계속 인서트도 삽입하고 막. 저 2부가 더 좋았던 게 1부에서 평등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심지어 패션쇼 뒤에도 막 평등하다고 이런 거 나오고 근데 평등하지 남자도 않잖아. 계속 이제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부에 대놓고 그렇게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이제 수영했으면 좋겠다고 첫째 부인이 말하잖아요. 네. 근데 말할 때 말투는 또 너무 막 이제 너네도 이런 좋은 걸 느껴봐야 돼 하면서 약간 베푸는 척 그게 사실 선심인 척 위선이지, 말을 뭐. 하지만 위선이지. 사실 되게 강압적이고 그리고 밑에서 요리하다가 뭐하다가 올라오래 하니까 약간 되게 다들 기관실에 뭐야? 하면서 또 다 가는 게 올라가고. 너무 웃겼어. 아니 그 문어 삼다가 올라가는 게 너무 웃겨. 지금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랑 두 번째 부인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아, 그 러시아 첫째 부자요? 부인. 그 쓰레기 네. 파는 첫째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부인이 좀 아닌가요? 헷갈리긴 난-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약간 둘째 부인 그럼 느낌. 두 번째 부인 같은데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거 맞아, 어떻게 좋게 맞아. 할 수 있을까? 그래 난 딸인가? 근데 딸이라고 하기 또 나이가 좀 많아 딸 보이고. 아니죠. 예. 맞아요. 부인 같은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 본처와 3부에도 그 나오시는. 맞아요. 그 드미트리. 네. 드미트리라는 오. 러시아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2부의 이 요트 장면은 진짜 우리가 영국으로 치면 옛날에 그 이오네스코나 베케트의 약간 부조리극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인간 부조리함의 극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정말 이 작은 요트 안에서 벌어진 일이 구토, 오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어진 어떤 인간의 정말 불평등한 모습, 말로는 평등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부조리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실제 확 그래,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죠.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명확하게 그냥 보여지는. 그런 나름 통쾌했던 장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 그 나중에 이제 해적 아!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수류탄 그 사람이 만든 수리탄. 응, 통쾌했어? 약간 나 그것도 되게 왜냐 불쌍했어. 그 전에 장면에서 그 식사하면서 우리 뭐 되게 평화를 위해서 되게 좋은 일 하는 걸 느낌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무기 그러니까 하는 곳에서.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사인. 근데 그거에 대해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인자한 맞아요. 표정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장면이 자기네들 너무 회사에서 그치. 만든 수류탄으로 자기네 배가 아 그래. 폭파돼 난 침몰하는. 그래도 그 장면 이 할머니 산산조각이 나서 돌아가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그랬었어. 디테일 너무 웃겼어. 형상화를 우리가 해가지고. 만든 수류탄. 그 짧은 장면이었는데 너무 약간 좀 웃겼어요. 와 모르지. 이거를 인생 알 수 코미디로 없다. 이거를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코미디로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뭐 세월호 사건도 막 생각이 나고 저러면 저 빨리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저 반 안에 있으면 다 잘못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잘못하면 타이타닉 되는 거죠, 맞아요. 타이타닉 마음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미 타이타닉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은 안 나온 거지. 맞아. 정말 10명 8명 살아남. 오픈 영화죠. 오픈 맞아요. 영화. 오픈 2부였고. 맞습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뭐 그 요트에서 뭐 얘기거리는 많죠. 그 선장과 드미트리가 그 주정뱅이 선장이잖아요. 술 먹느라고 처음에 배에서 나오지도 않고 모습 나오지 않은 게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 술 마시느라고. 네. 그러고 그 또 술이 취해서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흔들려서 다 침몰하고 있는데 둘이 말장난으로 레건 얘기도 나오고 마르크스, 레닌, 뭐 케네디 뭐 서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근으로 잡잖아요. 네. 밖에서 창문 밖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굳이 그 장면이 저렇게까지 길게 오래 필요했을까 싶지만 정말 감독은 그거 다 보여주고 필요한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릴 지적 땐 날 허영심을 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지. 아니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그게 침인 것 같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닌 그 거잖아요. 상황은 아닌데 근데 그네들은 침몰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너무 왜 몰라요? 취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아니 너무 있어? 취했으니까. 너무 아, 정말? 취해. 몰랐다고요? 난 몰랐다 생각했어요. 너무 아, 취해가지고. 그런 건가? 이미 뭐 흔들리고 뭐 넘어지고 난리 났을 아니, 텐데 뭐. 배가 안 흔들려도 지젤이 머리가 흔들렸을 텐데 그렇게 마셨으면. 저는 그래서- 약간 정치인들 풍자 그런 것도 쪽으로 있죠.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실제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 둘의 그냥 이런 진짜 담론이 더 중요하고 네. 서로 누가 만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전혀 신경 안 빨리 쓰잖아요. 전혀 신경 안 내야 그러니까 되는데요. 맞아. 진짜 이분은 씁쓸해 좀 보면. 막 어떤 거 통쾌하고 그랬는데 좀 2부 좀 일부만 어두워요. 2부 아, 솔직히 좀 저는 어두운 거 씁쓸함이 같아요. 갈수록 기분이 좀 안 좋은 많아져서. 것들이 좀 있어. 안 좋은 장면들. 그래서 나는 2부가 뭐 이렇게 막 재밌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느끼는 게 더 많았고 1, 3부가 나는 재미는 더 있긴 했던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아무래도 소소하게 치고받는 것들이 더 재밌긴 저는 해서. 근데 그 볼 때 뭘 먹으면서 봤었어가지고 아. 정말 이러는데 근데 꾸역꾸역 먹긴 먹었어. 먹었는데 와 어떻게 대놓고 진짜 저러고 다 쏟아내지 싶으면서 봤었어. 또 한 사람당 여러 번 쏟아내잖아요. 한 번만 쏟는 것도 아니고 많이 쏟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음식이 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너무 흔들리니까 흔들려서 흔들려서 그런 거 멀미 아니야? 아니야? 초상급 아, 이거죠. 저는 그 수영 갈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원래 요리하다 그렇게 간 다닐 수 있다. 사람들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 느끼면서 저 수영 간 것 때문에 또 이게 다 음식이 또 약간 상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더 있을 수 약간 이렇게 있는.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칼하고 이제 야야는 약간 뭐라 그러죠? 관조하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피라미드의 뭐 어느 층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주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이 둘은 살짝 옆에서 이제 보는 관조하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사실 역할도 뭐 큰 역할은 없어요. 나오기는 계속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된 느낌은 없고 듣고 바라보는 입장이었어. 아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혼자 오신 남자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분 여자 둘이 있는데 막 근데 바에서. 앞에서 막 야야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같이 추자 이러면서 흔드는데 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뻘쭘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서 그 장면 은근히 재밌었어요. 그 옆에서 노트북 하면서 계속 누구죠? 우리 주인공? 칼이 계속 쳐다보고 있고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딱 또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그치 하기는 이 상황이 좀 그렇고. 그 남자가 또 처음에 소심하게 접근하다 되게 과해진단 말이에요. 막 이 둘 너무 호쾌한 여자들인데 남자들 잘해주더라고. 이 여자들 이 사람들 여자친구 얼마나 축복이냐 이러면서 속도 나는 그 돈 많아. 남자가 혼자 이제 여행 와가지고 크루즈 여행 와서 난 작업 거는 것 같았었는데 순진한 척 해가지고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난 그런가? 보였었어. 그래서 목적 달성을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봤어.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결국 저기 옆에 남자친구가 앉아 있는 거 알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맞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짝 네. 오버하고 이제 좀 더 오버하더라고요. 오버하고. 그러니까 오버한 거잖아요. 쿨한 척 하려고 난 그런 것 같았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파트 2에서는 정말 적나라한 인간 어떤 계급 구조를 보여줬고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는데 역전. 우리 1부의 재미가 3이었다면 여기서 한 8, 9 정도로 이제 점핑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3부에서요? 3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부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느닷없이 좀 약간 만화처럼 갑자기 해석이 나타나서 맞아. 약간 뜬금포 같은 느낌이 멀리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의도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뭔가 개연성이 전혀 없어. 그 폭풍에 갑자기 해석이 나타나. 3부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또그 끝내. CG도 좀 어설프게 폭파하고. 나 너무 좋았어요. 일부러 그게. 그렇게 한 것 맞아요. 같은데. 멀리서 그죠? 보여주고 분명히 막. 일부러 그런 느낌으로 준 것 같고 그냥 점핑을 해서 이제 무인도로 표류 같은 느낌으로 맞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이제 한 7, 8명 정도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3부가 섹트 3가 시작되는데 야 맥거핀일 줄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주축 인물로 갑자기 부상할 그래서 이제 줄이야. 3부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네. 모든 게 이제 2부의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피라미드 구조가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혔는데 근데 피라미드가 뒤집히면 역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야. 새로운 다른 피라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딱 맞는 얘기잖아요. 일리있죠. 네, 맞는 그러니까 분명히 2부의 피라미드가 맞아, 3부의 맞아, 피라미드는 맞아. 네. 똑같은 피라미드고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의 위치들이 아. 바뀌어 버렸는데 그냥 배열만 달라지는 또 다른 삼각형이 그렇죠. 또 다른 삼각형이 됐잖아요. 3부에서 진정한 주인공 나타나는데 정말. 전 그때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3부에서도 양방향으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나오지만 3부에서 주 인물은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선장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3부의 핵심 본능 아니에요? 약간 그런 본능. 거 아닌가요? 본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낚시를 해서 문어를 잡아가지고 나눠줄 때 안 주겠다고 하잖아. 내가 누구야? 물어보면서. 그치 그러잖아.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싶었어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대로 그래 나는 이 사람들 밑에 사람이고 나는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했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인 경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있으니까. 그 갈래가 근데 그 처음에 에비게일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주황 색깔 무슨 조난선 같은 데에서 그때 판단을 내린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건네주잖아. 달라는 맞아 대로. 그렇게 그때 조금씩 더듬더듬 가면서 맞아. 약간씩 흐름이 바뀌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응. 어쨌든 그 사람의 초반 그 기선제압 딱 여기서 태도를 더 이상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딱 보일 때쯤 그 아까 말씀하셔도 0.5초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 줄 때 말고 과자 줄 때 조금 멈칫했어. 그러니까 그때 살짝 멈칫하고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거는 자 문어를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근데 난 문어 잡았어 하고 굉장히 유쾌했어요. 그때만 해도 막 흔들면서. 근데 이제 문어를 들고 오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불 필 줄 아는 사람? 오. 다들 이렇게, 못하는데 문어 씻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 없는 거예요. 이거 다듬을 줄 아는 사람 다 못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에비게일이 아 그래? 나밖에 없네. 못해? 나밖에 이거 못 잡고 불도 나밖에 못 피우고 오. 이거 다듬는 거 나밖에 못해? 하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씬이 구워서 누구라고? 그거 웃기잖아요. 캡틴. 이렇게 하나 놓고 하나 놓는데 또 하나 놓고 위에 하나 놓잖아요. 그것도 진짜 웃겼어요. 근데 그 나이가 꽤 있는 여성분이시잖아요. 추측한 건데 어느 정도 연배일까요? 나는 그다 50대. 40대 한 중반 그리고 후반. 난 50대라고 느낌상은 생각했어요. 50대 정도 되는 그 정도. 느낌도 근데 들긴 근데 하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그런 호기를 부리면 그 무인도에서는 가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 난 그런 걱정. 아니 그러니까 에비게일은 그러니까 빠르게 자기가 여기서 신분 질서를 개편해야겠다고 그 순간에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본능 얘기를 한 것이 본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아무것도 뭐 재산이 그 사람 드미트리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1조가 있어 러시아에.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조개 하나 못 잡는데 맞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비게일을 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 양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근데 이 에비게일이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는 걸까요? 그 중간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정도도 내가 받아야지 뭐. 내가 하는 게 있는데 막 이런 말을 좀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좀 뱉잖아요. 원래 말투보다. 좀 여태까지 그런 서름도 있었던 건가? 서름도 있고 당연히 있지 그렇게 않았을까요?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습득한 것도 있었겠지. 맞아. 그렇지. 그래서 빨리 판단을 했겠지. 초반에 그 이렇게 들어갔다가 청소 30분 뒤에 올 거 했는데 그럼 1시간 뒤? 아이 그냥 어. 나중에 와요 하니까 어. 알겠습니다 맨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2부에서. 때도 일부, 네, 2부 일부에서. 시작할 때도 맞아. 그 초반에 그것도 거의 그런 서름들도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치. 있었겠죠. 저는 다 있었다고 봐요. 지금 얘기한 게 이미 다 깔려 있었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에비게일은. 자 여기서는 뭐 내가 뭐 이제 킹이다.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 뭐 일종의 폭력이죠, 그죠? 때리지만 않았지. 뭐 내 밑으로 갈래 말래인데 거기에 뭐 응하는 사람, 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모두가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질서에. 이해돼요. 아까 그
질문 2가지 정도 한 다음에 그때 딱 판단했다라는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문어다리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볼 때 드미트리 너무 빨리 대답한 거예요. 제일 빨리 대답했어. 거의 나중부터는 거의 오버랩으로 얘기해요, 맞죠? 그리고 드미트리가 초반부터 대사도 바로 수긍을 하잖아요. 했어요. 뭐 그래야지 뭐 당연한 그치. 거지. 살아남는 법을 근데 빨리. 그 사람이 잘 그래서 되는 돈을 이유가 많이 있는 것 벌지. 같아. 맞아. 거부인데는 그 상황 적응력을 되게 빨리 맞아. 하는 사람 같았어. 가장 빨리 바로 그래서 바로 막 하잖아. 수긍을 나중에 하니까. 이거 시체 끌어안고도 울면서도 어쨌든 이거 뺄 건 빼고. 그쵸? 와이프잖아. 그게 왜냐면 먹히잖아 이 사람한테, 에비게일한테 먹히잖아. 이거 막 나 이거 있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어쨌든 보상 받으니까 안에 자려고 그러면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그 슬프면서 이거 빼고 목도 젖혀놓고 이게 머리 받치고 막 빼잖아요. 목걸이도. 이게 너무 웃겨서 그래서 아 저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잘 된다는 이유가 있구나. 철저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제 에비게일이 갑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아주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질서가 다시 잡혀 재정립되고 이제 그리고 칼은 또 불려 들어가고. 이제 그 장면 그 호루라기계도 막 옆에 놀리고. 그 장면이 이제 또 다른 건데 결국은 에비게일이 그 타고 온 구명정에서 이제 잘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인데 이제 거기에 오늘은 누구 들어 폴라 나랑 자 그럼 폴라 그 승무원 들어가 자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권력에서 맛을 본 거잖아요. 이제 뭐 이제 권력은 내 손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도 취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건이 조금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 사건이라면 그 직전에 그 프레첼 스틱 사건이 저는 정말 리얼하다 생각했거든요. 요만큼만 열고 빼서 먹을까 막 하는 그게 인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되게 하나 먹다가 좀 우물우물대다가 난 100% 공감. 하나 더 했는데 그럼 바로 하잖아요. 모두가 느끼고 있는. 나는 그래도 칼이 그 부분에서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예를 들면 뭐 그 자리에 나였다면 그냥 뜯고 먹어버렸을 것 같아. 나도. 그 뒤는 뭐 뒤고 그렇게 하나 편하게 한두 개 먹지 않고. 근데 그 칼이 평상시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놈이잖아요. 지가 비쳤을 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때 원래는 눈치 보면서 요만큼만 깐 게 평상시에 여자한테 몰아붙이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옳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넘어버렸어 선을.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칼 보고 자 오늘 밤 칼은 여기 들어와서 자 했을 때 그 느낌들이 어땠어요? 어깨 왔다? 너무 싫어. 저럴 줄 알았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야외에서 자잖아요. 그럼 그 같이 자면 되지. 뭐 그 아줌마랑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안 더 들었다가 웃긴 거는 그 뭔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 더. 그러면 이 사람은 했더니 그 사람은 말고 거절당했어. 나도 얘만 그냥. 정말 너무 목적이 명확한 듯한 픽 같은 느낌이었긴 했었어요 진짜. 근데 칼 입장에서 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실제로 그냥 안 자면 말고가 아니라 만약에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럼 너 이제부터 밥 먹을 거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생존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호루라기 계속 불고 있는데도 한참 설득하잖아요. 여자애가 막 삐져서 막 프레첼 그 스틱 근데 먹고 또 먹고 있어 있으니까 되게 맛있게. 가려고 그러다 또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거 통째로 프레첼 다 줬는데 줄게. 막 이러면서. 에비게일이 부르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근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수위가 프레첼 스틱 정도로 그렇게 물론 그 상황에서 배고프긴 하긴 하겠다. 프레첼 맛있나? 이렇게 그럼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게 프레첼 스틱이 어느 정도 단 거야? 그런 질문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간다고? 그치.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럼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문에서는 다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자리에 그 순간이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상에서 근데 며칠 여자친구도 정도예요 있잖아. 이게? 거기에 며칠 정도 지금 그렇게 매일매일 드나든 게 며칠 아니, 정도일까요? 잠깐만 여자친구도 있잖아. 아니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네가 대주고 먹을 거 나한테 제공해 달라 이건가? 그거였잖아요. 아니 영화상에서는 야야의 반응을 보라고. 야야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강렬하게 하면서 프레첼 열심히 먹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적인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는 건 좋아. 목 마사지까지 허락한다고 맞아. 근데 아니 다 이제 알잖아. 성적인 걸로 하잖아. 알지만 다 아는 거예요? 용납할 그래서 너무 알지. 완전 그래? 정말 웃기고 슬픈 상상만 한 게 현실이야. 아니라 알기까지 한 거 이미. 안 돼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알지만 거기서 뭐라고 이제 뭐 하지. 얘랑 끝인 거지. 왜냐면 그러면서 야야도 자기 남자친구가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그럴 건데 그 생각은 버리고 그러고 싶지 않다 안 그럴 거라는 최면을 그래요. 거는 거고 한쪽에서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칼이 들어갔다 나오면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내가 살 수 있다란 말이죠, 오늘을. 사실 과자긴 하지만 이게 생량과도 다름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여기 장면- 스태프님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르면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어떠십니까? 얼굴 빨개졌어. 어떠세요? 이미 고개 들어갔네. 끄덕끄덕했어. 들어간대. 들어갔어. 아 들어가구나. 장 근데 아까 여쭤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길이에 지금 표류돼 있는 시기가 며칠이에요 이게? 자주 계속 드나다는 게 뭐 보이잖아요. 우리 네. 영화의 네. 극상에서는 한 4, 5일? 4, 그 정도 5일?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런 뭐 건가? 그 정도의 밤이 왔다 갔다 네, 했죠. 꽤 여러 번 일주일 넘은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난 그 보면서 재미는 있는데 이 아줌마 진짜 가지가지하네 나 이러면서 보기는 봐. 근데 저는 그 아줌마가 생각보다 완전 절대 권력의 악으로 비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저도. 그 아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둘이 얘기할 때 약간 나름의 좀 죄책감이라 맞아요. 죄책감 많이 느꼈죠. 좀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표정들이 나오고 자기가 그러니까 많이 느꼈다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절대적인 가부로서 됐지만 이제 그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곳곳에서 비쳤어요. 결국에 사실. 자기가 하는 행동도 그들이 했던 행동하고 다를 게 없어지게 나도 변했으니까. 같은 인간이구나. 네. 하는 걸 나는 그래도 약간 느끼면서도. 그 아줌마의 눈빛과 그 행동들이 측천무 같았었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장면에 이게 이제 뭐 열린 엔드 결말이라고 때, 해야 되나? 네. 근데 돌 들고 가해를 하려고 했을 때 했을지 후반부. 안 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 이제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구나. 이제 너무 훅 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때가 이제 좀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발견됐을 때 좀 더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확실히 좀 고민이 저도 있는 얼굴이 보이긴 했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저는 인간적인. 3부에서 이렇게 좀 메인 캐릭터들도 있긴 한데 전 너무 좋았던 게 그 왜 호루라기 가지고 되게 이렇게 놀리잖아요. 계속 삑삑 그 되잖아요. 나머지 남자 놀리는데 그 상황에서. 케미가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드미트리도 약간 되게 톡에서 막 흑인분도 네. 그렇고. 근데 그것도 완전 놀리는 게 공감 가. 너무 남자들 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그래서 같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너무 딥해지는 걸 약간 좀 그 좀 재밌게 살려준 말씀하기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그 여자분들 중간에 그 흑인분이 뭐 막 이렇게 왔는데 손 잡으니까 막 뿌리치면서 나 유부남이야 막 이러면서 유부남? 가던 장면도 그렇고 그 흑인분이 막 이렇게 시계에 달고 막 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잡으니까 나 유부남이라고 하면서 막 다시 입고 막 가잖아요 막 이렇게. 나는 그 장면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것도 우리 그러니까 현실을 그분이 보여주는 중풍으로 거지. 말을 못하고 인데어 볼캔밖에 못하잖아요.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구름 속에서라는 뜻이래요. 뜻은 이제 독일어로 구름 속에서인데 이분이 다 언어적으로 이제 장애가 와서 다른 단어를 못하고 계속 그 요트서부터 인데어 볼캔, 인데어 볼캔밖에 못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사실 약간 휴양지를 암시하는 거였지. 왜냐면 물건 팔러 온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돌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왜냐면 이분이 그 말로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못 해주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 없었고. 아니 그 물건 팔러 온 사람이 다 막 가짜 명품들 이런 게 막 팔러 왔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 풍자된 모습인 거겠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 순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기 무인도인데 뭐 저렇게 저는 그래서 꿈인 줄 나도. 알았어요. 그 순간에. 삽입된 그 판타지 순간에는 이제 장면이었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암시한 거지. 여기에 반전을 암시한 건데 아마 저처럼 모든 보는 순간들 뭐 갑자기 왜 저기 왜 나도 무슨 누가 나타났지? 환상 나도. 저도 환상 생각도. 왜냐면 이분이 이제 아프니까 환상 또는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더라고. 저는 약간 배 타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약간 조그만 섬들을 이제 배 타고 이제 팔러 다니는 사람인가 했는데 이제 야야랑 이제 건너갔는데 갑자기 와. 마지막 장면 나오면서 암시였구나. 그 물건 팔러 저 멀리서 오잖아. 난 그 인디안 줄 알았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인디안 줄 그 알았어. 부족인가. 그래서 그분이 단어는 인데어 볼캔만 하지만 사실 와서 자기하고 약간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걸 암시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난 유부남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몸의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죽기 전에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배 좀 찬 거야. 보여줬단 배 좀 말이야. 찼어요. 요즘 먹으니까 그런 생각나는 이제 성적 욕구가 생긴 배고파봐. 초반에 이 스틱 못 먹었으면 그런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문어 먹고 이래서. 근데 그 장면도 웃겼어요. 그 남자 둘이서 원래 프레체스틱 이렇게 하는 옆에서 이렇게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 이렇게 우물우물 대다가 하나 더 했는데 바로 그럼 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 인간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에비게일이 위기 의식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약간 자기가 최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약간 뭐 불안함도 보이고 한 게 나중에 중간에 남자들이 사슴 잡았잖아요. 사슴을 사냥을 잡았잖아. 하니까. 왜냐면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어쨌든 뭐 약간 우연인지 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때 그 리액션도 너무 웃겼어. 뭐. 잡고 나서 좋아하는 거 안 약간 죽었잖아 처음에. 약간 그 원시 시대에 와 약간 그런 신석기 시대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그나마 한 번에 죽였을 때는 얘가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아. 한 번 안 죽으니까 얘가 막 살았어. 이제 은근히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지. 동키였던 것 같아요. 당나귀. 당나귀. 그 3부가 되게 내용적으로는 좀 깨림칙하고 좀 딥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재밌었던 것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겪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인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그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머리 짧았던 권력 있던 여자 있잖아요. 폴라. 직원 승무원 승무원. 그 매니저. 맵 캡틴 아니? 그분이 매니저. 어느 순간 이제 위치를 이해하고 에비게일한테 뒤에 가면서 이 거짓말한 남자애들한테 벌 줘야 돼. 사람을 쓱 지나가잖아. 그게 진짜 1인자한테 바로 내리고서 그 2인자 모드로 바로 바꾼 다음에 약간 종용하는. 그분도 사회적으로 되게 잘하는 정말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웃겼어. 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에비게일 표정 딱 바뀌면서 니들. 자, 그래서 약속을 아무튼 어겼어. 파트 2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그려졌던 이제 피라미드가 파트 2는 지극히 경제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권력 구조가 서열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파트 3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 무인도에서는 경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사실상 생존 능력, 그죠? 원시, 생존할 수 원시.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에비게일이 그냥 최상위 권력자로 갔고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밑에 모든 나머지 7명은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칼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한 미묘한 관계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야야 또한 싫지만 또 갔다 오면 이렇게 스틱이 브리체 있으니까. 스틱을 먹으니까 뭐라고 삐지긴 하지만 뭐라고 그럴 할 수밖에 수도 없네. 없었는데 이제 최고의 반전이 이제 나오잖아요. 휴양지였어. 에비게일하고 야야가 그랬어. 산을 넘어서 건너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여기에 있었고 고개 넘어서 이쪽 갔더니 무한도전 같았어요. 옛날 휴양지였어. 무한도전에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 무인도 갔는데 뒤에는 다 바나나 있는데 모르고서 막 야자 딸려고 막 매달려가지고 했던 거 있었던 유명했단 말이에요. 무인도 이 편. 정말 얼마나 이게 대단한 풍자예요. 사실은 완전 문명인데 너무, 거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얘기인데 심지어 그 별로- 엘리베이터 열렸을 때 클럽 음악 들리는 게 진짜 대박이었어. 자연인데 맞아. 오라는 맞아, 느낌의 그 클럽 음악. 와. 그러니까 휴양지였어. 감독이 저는 보여주고자 했던 최고의 반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든 본성을 보여주고 비웃은 거지 감독도. 봐 너네 무인도 아니었어. 결국은 유인도야. 그러니까 마지막 휴양지였어. 그 야야의 뒷모습으로 이야기 건넬 때 와가지고 내 비서하면 좋겠다. 막 그거 이 시선으로 보잖아요. 다가오는 그 에비게일 시선으로 우리 이제 너무 좋으니까 와서 내 비서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때도 야야는 계급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빠르게 또 거를 생각한 그렇죠. 거죠. 이미 이제 보이는 이제 우리는 끝났어. 거기서 그치. 이제 끝났고 와. 나는 너 다시 내 탑 모델이고 밑으로 오면 당신은 다시 결국은 뭐 오. 밑바닥 근데 인생인데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 또 그 아주 짧게나마 그러니까. 가졌던 권력을 뭐 그래서 그런 소변하고 의미에서 올라온다고 해. 분명히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그 에비게일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내리쳤겠죠. 에비게일의 입장에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문명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 좀 고위층에 있는 분은 발전된 직업으로 고위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니까 농경 사회일 때 수렵 사회일 때 사람이 가장 대장이 되는 구조가 신기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문명으로 발달했던 직업은 정말 쓸데없는 직업이 돼버리고 무인도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진짜 부질없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삼각형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초반부터 언급이 좀 한번 나오잖아요. 모델 그 오디션 볼 때. 한번 나오죠. 네, 슬픔의 삼각형을 우리가 조절 이렇게 의상 쓰면 잘하고. 그려지는 삼각형. 네. 그래서 생각보다 초반부터 그 단어를 언급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영화에서. 왜냐면 그 언급해도 사실은 그 뭐지? 뒤에 깔려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 우리가 미간역에 주름지는 삼각형을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저 처음 알았거든요. 그 하는데 나도. 사실 그 포인트와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 어떤 우리 세상사의 어떤 구조, 권력 구조 내지는 우리 삶의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삼각형의 구조를 사실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해결책은 조명해주는 없고 거죠. 사실 현실만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알려준.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느낌 주고 끝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씁쓸하기도 해. 내리쳤으니까. 저는 맞아요. 다 공감이 돼. 그치 1부, 2부, 3부가 다 공감이 되는데 또 나도 저럴 것 같고 또 저런 상황일 것 같아서. 너라고 프레첼 스테이크 안 먹을 자신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전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난 수도 먹지. 있을 것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저도 봐, 솔직하게. 난 먹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솔직히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당당히 훔쳐서 먹겠죠. 당당하게 그냥 까서 그냥. 그렇게 난 진짜로 이렇게 앞에 막 먹었었을 것 같아. 근데 고민되긴 하겠다 진짜. 나도 그거 마냥 아예 안 먹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스스로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자, 받은 그런 사람. 영화에 없었던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뭐 짧게 총평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나누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도 조금씩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전 맨 처음에 이 영화 보고 나서 내가 꼭 보자 했던 맞아요. 것도 그냥 저는 뭐 다 떼고 뭐 진짜 포 떼고 차 떼고 정말 인간의 본능적인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복합적인 수십만 개 다 빼고 그냥 한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너도 저럴 수 있을까? 과연 저기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 에피소드 위주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말미 정도 지금 얘기가 진행됐으니까 혹시 가장 대입됐거나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하나씩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궁금해요 사실은. 어떤 캐릭터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역시 칼이에요. 궁금해서. 대입해서는 또 다를 것 같긴.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칼이고. 그리고 데이브. 그래도 이입이 가장 많이 됐던. 여쭤보시니까 딱 떠오르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저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입이라기보다는 봐가지고. 이입이라기보다도 에비게일이 가장 저 캐릭터가 저럴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됐어. 약간 중심화자 같이. 뭐 나도 저럴 것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에비게일의 삶이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을 테고 그렇죠. 우리가 뭐 50이라고 봤을 때 뭐 한 20-30년을 아마 저런 삶을 살았을 텐데 뭐 다른 찬스가 왔고 기회가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찬스를 잡을 수 있었고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얄미웠고 정말 저런 되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약간 오늘 묘하게 해외도 에비게일 느낌 좀 있으시지 않아요? 남자 에비게일 느낌이 맞죠? 말씀하면서 왜 그래? 에비게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에비게일 느낌. 저는 칼이 공감이 됐어. 찢었는데 공감이 되는데 에비게일이 아까는 사실 좀 짜증난다 싶었는데 좀 서글펐어. 에비게일 캐릭터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에비게일이 그 문어를 쥐고 나서 그런 영화에 나왔던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직업병처럼 그래 나는 줘야 되는 인물이다. 뭐 그런 선택했었더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섬 안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했겠지. 그러면 반대로 지금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선택을 했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그러면 후반부에 이 선택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권력을 한번 줘봤으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더 평화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돌을 쥐는 게 사실은 좀 불쌍해 보였어. 불쌍하다고 좀 안 돼 보였어. 아주 그 무서워 보이지 않고 되게 슬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안돼 표정이 보였었어. 정말
막 발버둥치는 느낌이었어.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느낌이었어. 뭐 저는 내리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충분히. 내려놓을 수도 왜냐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인간적인 그런 전 고뇌를 슬퍼 보이는데 내리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하다가 난 떨어뜨렸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역시 사람이라 다르다 내 생각이. 이러려고 그런 엔딩 만든 것 같아요. 생각 다 다르게 하려고. 그냥 감독님 추천해주신 영화 덕분에 맞아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맞아요. 아무튼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슬픔의 삼각형을 추천합니다.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뜬금포. 지난해 칸 영화제에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슬픔의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